네, 소송과 강제 집행 중간 관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과제명을 대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서울시 종로구 해화동에 주소를 둔 갑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을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여기저기 주소지가 되게 많이 나오죠. 종로구 해화동도 나오고 대구광역시도 나오고 전라남도 영광도 나오고. 자, 갑과 을은 2002년, 2020년 3월 12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제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2020년 3월 12일에 소유자 매도인 갑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매수자 을한테 제공하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매매할 때 하는 거죠. 네. 잔금 치를 때 서류 주면은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의 지연의자를 지급한다. 자, 이 합의에 따라 갑은 3월 10일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맡겨놓았고 3월 12일 을은 이를 수령하였다. 3월 12일에 을이 수령을 하면서 이제 그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주지 않고 지금 1년이 지난 겁니다. 2021년 3월 12일.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갑이 이제 원래 매매대금 2억에다가 또 지연 이자 1년 동안의 지연 이자 2,400만 원을 더해서 2억 2,4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그렇다면 갑이 어느 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가? 또 문제 2번은 자, 청구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건은 어떻게 배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를 보시면 관할에 대한 내용이죠. 관할 다 아시겠지만 자, 우리 교재 5페이지,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의 주체가 나오는데요. 소송의 주체는 잠시만요. 자, 소송의 주체가 나오는데요. 소송의 주체는 첫 번째 법원이 있습니다. 소송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 얘기죠. 소송은 주체는 일단 법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있죠. 소송 당사자. 이 당사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고가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피고가 있고 소송 주체는 법원과 원고 피고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소송에 이제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어야겠죠. 객체는 무엇입니까? 이제 소송 대상이죠, 대상. 즉 소송물.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 그 소송과 강제 집행 첫 번째 민사소송은 이 소송의 주체와 소송의 객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아마 2020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이 소송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소송물에 대한 문제가. 근데 이번에는 소송의 주체에서 이 법원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이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되는가, 이 내용이 이제 법원에 대한 내용이고 아마 기말고사는 요 당사자가 나올 확률이 좀 많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이번
중간과제문은 법원이라는 거. 법원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게 재판권과 관할권인데요. 재판권은 보통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판권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재판권과 관계되는 것들은 그 치외 법권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는 미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관할권은 재판권이 우리나라에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그 재판이 이제 그 각 지역별로 지방법원이 다 있는데 과연 어느 법원에서 이거의 관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관할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떤 법원에서 이 재판을 담당하게 될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관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자, 과제명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각각의 상황들이 이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 각각의 주소가 갑의 주소는 종로구 해화동이고요. 을의 주소는 대구광역시고요. 그 해당 토지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갑이 소를 제기하는 소가가 2,400이고요. 이때 이제 어느 법원에 해야 되는가가 이 문제죠. 이 문제는 한 가지 이제 지시사항을 지시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목차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목차. 두 번째, 조문 제시. 반드시 목차를 작성해야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 조문. 교수님이 빨간 펜으로 하신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문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거죠. 글자 크기 10에 줄간격 160으로 해서 5페이지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항상 조문을 하셔야 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제가 차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차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할의 의의를 한번 이제 우리 관할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이 무엇인지 관할을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관할의 의의라든지 관할의 종류 그리고 이런 관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문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문제 2번은 다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할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관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법원이 누가 사건을 담당하느냐, 요거를 그 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바로 이 관할이라고 하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관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제 관할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놨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재판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경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재판권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지금 특정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는 정의를 내렸고요. 하나 더 제가 참고 자료로 올려놓은 우리 법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127페이지에 보시면 관할을 뭐라고 정해놨냐면
관할이란 법원 간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하고, 즉 원고가 재판권 있는 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에 소재기하는지의 문제다. 그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관할이라고 한다라고 이 민법 법학 입문에서는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거는 그 법학 입문에 관련된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정의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도 같이 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제 관할의 종류는 총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제 전속 관할과 임의 관할을 먼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관할을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제 교재는 이제 7페이지부터 쭉 관할에 대한 설명이죠. 관할이 뭐가 있느냐, 관할이 무엇이. 관할의 종류에는 전속 관할이 있고요. 임의 관할이 있습니다. 전속 관할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요 법원에다가만 해야 된다. 다른 법원에다 하면 안 되고 배타적으로만 인정되는, 다른 법원에다가 하면 안 되고 딱 요 법원에다가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그 가사소송, 뭐 이혼 소송을 어디 뭐 그냥 일반 법원에다 하면 안 되죠. 항상 가정법원에 해야 되는 거죠. 또 심급관할, 예를 들어 2심은 뭐 2심은 그 1심 합의 지방법원 합의부나 아니면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3심 마지막 3심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무조건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속관할이라고 하고요. 전속관할이 아닌 일반적인 것들은 다 임의관할입니다. 임의관할, 그냥 당사자의 편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위해서 인정하는 관할로 어디 사시 관할이 상관없다. 임의관할이라고요. 임의관할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한번 관할이 나오는데 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은 뒤쪽에 나왔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관할은 이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나눠질 수가 있다. 임의관할은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과 관할의 문제가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토지관할입니다. 토지관할. 이 토지관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관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할과 가장 정의와 가장 잘 맞는 게 토지관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 각 지방마다 법원이 다 있죠. 지방법원이. 그게 각 토지,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을 그렇게 다 전국 각지에다가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토지관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재판적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재판적. 이 적은 무슨 적이냐면 한자로 우리 호적할 때 그 적자입니다. 호적. 기록되는 장부. 이 재판이 일종의 뭐 재판을 근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판적이라는 게. 즉 토지관할이 재판적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재판적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교재에서는 소송 사건과 인적으로 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적, 그 재판을 하게 된 근거, 그 근거에 따라서 사람이 관련되어 있느냐, 인적 재판적 또는 사물,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어 있느냐, 물적 재판적 또는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토지관할에서 중요한 거는 재판적, 재판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 근거가 사람이냐 또는 사물이냐 또는 뭐 보통 일반적인 거냐 아니면 특별한 거냐 이렇게 4가지로
재판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적 재판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당사자, 사람이니까 당사자. 근데 여기서는 주로 피고입니다. 피고와 관련된 거. 즉 피고와 관련된 토지 관할을 맡고 있는 그 법원에서 관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재판은 주로 피고의 주소라든지 영업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다. 이걸 일적 재판적이라고 그러고요. 물적 재판적은 부동산, 그 소속물, 토지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재판적. 즉 여기서는 뭐 불법 행위지라든지 또 재산이 있는 곳, 부동산이 있는 곳 이런 게 물적 재판적이라고 하고요. 자, 보통 재판적은 그냥 뭐 일반적인 재판적을 말합니다. 모든 소송에서 토지 관할을 정하는 기준. 이 보통 재판적은 이 특별 재판적과 구분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보통 재판적은 일반적으로 하는 재판적이고 여기는 주로 뭐가 냐면 피고의 그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것에 법원이 관할을 한다. 그래서 보통 재판적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가 됩니다. 자, 특별 재판적은 무엇이냐? 특별 재판적은 어떤 특별한 종류, 성질의 사건에 대해서만 토지 관할의 근거가 되는 곳. 예를 들어서 의무이행제라든지 불법 행위지라든지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성질의 사건에 대해서만 토지 관할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저 교재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물 관할이 있고요. 사물 관할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좀 그 사건 중요성의 경중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속물 가액으로 나누는데요. 2억이냐, 2억을 넘느냐, 아니면 2억을 아래냐, 이걸로 기준을 합니다. 2억. 2억을 초과하는 것들은 합의부라는 거는 판사 3명이 하는 거고요. 보통은 단독 판사가 혼자서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이제 판사장이 있고 옆에 이렇게 배석 판사가 있거든요. 요 판사 3명이 재판하는 거를 합의부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2억을 초과하는 경우. 2억까지는 단독 판사가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사물 관할이라고 한다. 사물 관할은 그 법원에서 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직무 관할이 있습니다. 이 직무 관할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사무와 관련된 관할인데요. 이거는 소를 받는 수소법원, 또 사건 집행을 하는 또 집행법원, 법원의 사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이거 보통 직무 관할이라고 하는데 그 직무에 따라서 단독 판사, 또 합의부 관할, 또 심급 관할. 일반적으로 이거는 개인이 정해서 하는 관할이 아니라 그 법원 내에서 법원의 직무에 따라서 나누는 관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합의 관할. 합의 관할은 당사자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뭐 중앙지방법원으로 하자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제주도 지방법원에 사자 이렇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관할로 되는 거고요. 자, 합의 관할은 이제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죠. 1심 법원의 의무 관할에 관하여 합의할 것. 특별 전속 관할인 경우에는 합의 관할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임의 관할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고 법률 관계가 특정되었을 때 합의의 법률 관계가 그리고 관할 법원을 특정하고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중요한 게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이 합의 관할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변론 관할은 뭐냐? 관할을 위반했어요. 이제 원고 또는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해야 될 관할에 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엉뚱한 곳에다 관할에다가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이거 관할 위반이에요 하고 항변하지 않고 그냥 변론을 하거나
또는 변론기일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변론 관할이라고 그래서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다가 피고가 항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할로 인정돼서 사건 재판이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변론 관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관할의 종류가 있고요. 다시 우리 정리한 파일로 돌아가면 첫 번째 관할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관할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이거는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가 토지 관할이 가장 관할 중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관할을 제일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따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재는 전속 관할부터 설명했죠. 그리고 의무 관할 설명했고 그다음 세 번째로 토지 관할을 설명을 했는데 토지 관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일 먼저 뺐습니다. 자, 토지 관할이라는 거는 그 법학 입문 127페이지 여기 관할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재판권을 지역적으로 분배한 걸 토지관할이라고 하고 전국 각지 법원 또는 그 지방법원 안에 있는 지원들도 각각의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고 이 관할 구역 안에서 소송 사건하고 또는 인적 물적 관련 지점 즉 재판적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느 관할인지 결정되는 것 즉 토지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사람하고 관계 있는지 또는 부동산하고 관계 있는지 일반적인지 특별한지 요거에 따라서 그 관할이 결정되는 것을 토지 관할이라고 한다. 그 토지 관할에는 재판적이 중요한데 이 재판적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인적 재판적, 물적 재판적,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이 있다. 인적은 당사자 즉 피고와 토지의 관계에서 결정되고 물적 재판적은 소송상 청구 즉 소송물과 토지와의 관계에서 결정되고 보통 재판적은 이제 모든 소송에서 토지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 특별 재판적은 아주 특별한 종류나 성질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토지 관할이 결정이 되는 거. 이렇게 관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전속 관할을 아까 말씀드렸죠.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 임의 관할은 그냥 당사자들이 편하게 결정을 해서 되는 관할. 사물 관할은 사건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거를 2억 나온 거 없잖아. 2억으로 그렇지. 사물 관할은 이제 2억으로 해서 2억을 초과하느냐 또는 2억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단독 판사, 합의 판사로 결정하는 거. 예, 다음에 직무 관할은 법원에서 그냥 법원 내에서 그 법원의 직무에 따라서 나눈 관할. 뭐 법원 내에서 수소법원은 소를 받는 법원이고 집행법원은 재판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법원. 서로 다릅니다. 또는 신급 관할, 뭐 1심, 2심, 3심 요거는 그 법원의 직무와 관련된 관할. 자, 합의 관할은 당사자가 합의로 인정되는 관할. 변론 관할은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곳에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항변 없이 본안의 변론에 진술하거나 또는 변론을 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하는 경우 또 피고가 관할권 위반에 대한 항변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관할이 그냥 정해지는 거 이거를 변론 관할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관할에 대해서 의의와 종류를 쭉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에 이 관할을 적용시켜서 풀어보는 해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갑은 어디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되냐? 일단은 그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법전을 제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 조문을 꼭 적어주시는 게 교수님의 아마 의도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관할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보통 재판적이죠. 토지 관할을 생각을 했을 때.
관할은 가장 우선 먼저 이 관할이 정해지는 게 토지 관할이니까 가장 그리고 관할과 잘 맞는 의미가 토지 관할이거든요. 토지 관할에는 제가 크게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인적 재판적이냐, 물적 재판적이냐, 또는 보통 재판적이냐, 특별 재판적이냐. 이 보통 재판적에 관련된 게 우리 민사소송법 2조와 3조에 대한 거고요. 이 보통 재판적이 민사소송법 2조와 3조 그리고 4조부터 이 보통 재판적에 관련된 게 민사소송 2조에서 6조까지입니다. 6조까지. 2조에서 6조까지가 이제 보통 재판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2조에서 6조까지 이게 보통 재판적. 그리고 나머지 7조에서 특별 재판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7조에서 네, 24조까지네요. 7조에서 24조까지가 특별 재판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재판적과 특별 재판적에 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재판적. 자, 2조 보시면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 이제 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셔야 되고요. 또 3조. 보통 사람의 보통 재판적. 사람의 보통 재판적. 사람의 보통 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2조와 3조 조항에 의해서 자, 2조와 3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갑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주소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2조와 우리 민사소송법 2조와 3조에 의하면 갑은 피고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가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대구광역시의 사회적 을이 대구광역시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에다가 소를 첫 번째로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배웠던 토지관할에서 특별재판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재판적은 아까 봤죠. 7조와 24조에 있는데 특별재판적은 이제 다양한 특별재판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8조에는 보시면 자, 8조에는 거주하는 곳입니다. 주소 등록지가 아니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자,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자, 8조의 근거로 8조를 근거로 해서 이 갑은 또 어디에다가 할 수 있습니까? 재산권의 의무이행지, 즉 갑의 주소지에다가 할 수 있죠. 관할법원인 그 종로구 해화동은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재판적에 또 하나가 20조가 있는데 자, 20조에 보시면 부동산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이제 부동산에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자, 이런 특별재판적에 대한 법 조항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지금 이 갑이 청구하려는 게 뭐냐면 갑이 청구하고자 하는 소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갑이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갑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계약을 계속 이행을 촉구할 수는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해제시킬 수가 있죠. 계약 불이행이니까. 이제 요 계약을 계속 이행시키려면 지금 돈을 못 받았죠. 그래서 매매대금 청구를 한 거고요. 계약을 계속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보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다면 계약 무효 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소냐, 부동산에 관련된 소면은 요거죠.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런 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일 수 있지만 소지만 매매대금 청구는 단순히 재산권에 대한 겁니다. 부동산 물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물건의 변동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이제 물건하고 상관없이 없는 거죠. 채권이죠. 즉 그래서 부동산 물건과 관련된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있는 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20조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매매대금 청구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이 특별재판적은 되지 않다. 소는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재판적에서는 요거 하나를 또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임의관할이도 있습니다. 자, 이 소송은 전속관할이 아니죠. 전속관할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법원에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이 아니라서 사실 갑이 전국 어디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디 제주도에다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제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는 확실하지 않죠.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합의가 됐는지는 확신하지 않지만 만약에 변론 관할과는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임의 관할의 일 때는 아까 교재에서 봤듯이 합의 관할이냐 변론 관할과 상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갑이 전혀 이상한 곳에 소를 제기했어도 을이 그걸 항변하지 않고 그냥 변론을 한다거나 진술을 하게 되면 관할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죠. 이후에. 그래서 변론 관할과 관련이 있고 을이 관할에 대해서 아까 이 피고가 관할 항변에 없이 본안에 변론을 하거나 또는 진술을 하게 되고 피고가 이 항변이 없다면 갑이 사실 임의 관할로서 어디에 소를 제기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는 합의 관할이나 또는 변론 관할과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법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어떤 토지 관할하고는 상관없지만 사물 관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가가 2,240만 원이라서 요거는 1심에 단독 판사가 아니라 합의부로 될 것이다. 사물 관할이기 때문에 사물 관할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뭐 넓게는 이제 세 가지죠. 요거는 보통 재판적과 특별 재판적은 우리가 토지 관할 측면에서 확인한 거고요. 자, 토지 관할로는 봤을 때는 보통 재판적에 의해서 을의 주소지, 특별 재판적에 의해서는 갑의 주소지. 하지만 부동산은 해당이 안 된다. 부동산에 대한 특별 재판은 해당이 안 된다. 또 두 번째 임의 관할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소를 제기해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과 관련된 문제로가 될 수 있다.
또 사물 관할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어느 지방법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특정 지방법원에서의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에서 관할하게 될 것이다. 그 사물 관할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문제 1번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갑이 아무튼 했어요. 지금 어디에다 할 거 1번을 지나쳐서 이제 갑이 어디에 청구 소송했습니다. 일단.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청구 소송이 법원 내에서 사건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관할 바로 다음에 관할권 조사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가 이 내용. 아주 내용이 짧죠, 여기서는. 네. 자,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우리 민사소송법 그 32조부터가 해당이 되는데 3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송을 제기했다. 관할에 밖에 뭐 소송을 제기했다. 갑이. 그러면 첫 번째로 관할에 대한 직권조사. 법원은 일단 이 사람이 누군가가 갑이 청구를 했는데 그 소를 제기한 그 법원에서는 일단 관할에 대한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이렇게 소제기를 했어요. 이때 소제기를 했는데 소제기를 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피고가 예를 들어 이제 피고의 주소지에 했다고 가정하면 피고가 이사를 갔어요. 주소를 이전했어요. 그러면 이거 관할 위반 아니냐?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는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한다. 소를 제기할 때 그 관할이 맞으면 그 이후에 뭐 주소지가 변경이 됐다거나 이런 사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관할의 표준은 소를 제기한 기준으로 한다. 다음에 34조. 관할 또는 위반됐을 때 또는 관할에 위반이 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할이 위반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법원이 34조 1항 관할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법원이 알아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결정으로 이거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 관할 법원에 이송을 하고 관할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관할권이 인정이 안 됐을 때 위반이었을 때 그리고 관할권이 인정이 된 경우에는 이항입니다. 34조 2항.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비록 단독일지라도 2억 원 이하입니다. 2억 원 이하의 그 소송일지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합의부로 그 같은 법원에 있는 단독에서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즉 사건 배당이 소를 제기하고 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거의 한 부분이 법원에서 요거는 소가는 뭐 2억 원 아래지만 좀 사건 내용이 좀 중요하다거나 좀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판단해서 합의부로 이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 관할권이 또 없는 경우. 사망도 관할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당하다고 또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에
전부 또 일부를 스스로 심리 재판할 수 있다. 관할권이 없더라도 다른 그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하면 그냥 그 관할권이 없어도 재판을 계속 고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망까지가 나와 있고요.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이제 그 내용입니다. 관할권의 조사라는 큰 제목으로 해서, 첫 번째 법원이 관할권을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관할의 소재기 그 시점은, 그 표준시는 소제기 시점으로 관할의 표준을 정한다는 거. 또 사물관할에 대해서 단독 판사 사건인데 합의 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제기되거나 또는 확장되어 합의 사건이 된 경우는 이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단독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관할권이 계속 있다고 인정되면 그냥 거기에서 계속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를 계속한다.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가 제기된 이후에 법원에서는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배당을 하느냐. 첫 번째, 관할에 대한 직권을 조사한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32조. 자, 이렇게 근거로 명시를 해주십니다.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때 33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소제기 시를 표준으로 한다. 자,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와 관할권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 두 가지를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관할권이 있으면 그냥 그 관할권 있는 곳에서 심리를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재량에 따른 이송 34조 2항이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권이 분명히 이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합의부로 이송을 해주는 겁니다. 관할권이 있어도. 여기 이제 34조 2항에 대한 거고요. 이 근거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또 35조 제가 아까 안 읽었는데 35조에 보면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이송. 이제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내가 지금 맡을 그런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내 사건이 많이 밀려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는 다른 법원에서 하는 게 더 이 심판에 좀 편하거나 편리하거나 또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을 다른 관할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 관할은 아니다. 35조가 관할권이 인정이 된 경우라도 심판 편의상 다른 관할로 이송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4번 34조 1항.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할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좀 보면 문제 2번은 먼저 첫 번째 관할에 대한 직권조사 32조, 관할의 표준시는 33조, 또 관할권 유무에 따라서 재판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관할권이 인정된 경우, 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각각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배당을 처리하느냐, 요게 이제 34조, 35조에서 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근거를 제시하시고 내용을 설명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결론은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내라는 교수님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결론으로 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결론으로 도출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목차만 쓰시고 쟁점별로 아까 작성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아까 해드린 대로 이런 목차에 의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결론까지는 굳이 도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과 강제집행, 중간과제물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